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다뤄볼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네. 방산주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모멘텀이 좀 불어오는 모습인데 네. 현 시점에서 방산주 접근 어떻게 볼까요? 우선 최근의 기조들, 방산 비포들의 이 주가 동향들 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양호한 수급 기대감, 수주 모멘텀을 좀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에 어닝미스가 일부 있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좀 반납했던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방산 부분에 관련된 이 성과가 좀 더 주목되고 있고 향후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이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유지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일부 방산주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차별화가 좀 더 되어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1분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주를 좀 기반으로 했지만 아직 실적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들이 1분기에 좀 크게 좀 충족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 부분들은 2분기에 얼마만큼 조금 더 확장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사실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이따 방산주 안에서 탑픽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산주 현재 불어오는 모멘텀 그 안에서 우리 방산주 어떤 종목 잡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현 시점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주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주항공청이 최근에 설립이 제대로 됐죠. 그러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방산주랑 우주항공주들 간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이 이제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좀 설립이 되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주들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는 우주항공청 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주 사업이 아무래도 부서가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던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서 중앙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전문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이제 4차 우주산업 개발 진흥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3년 동안 50%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일단 수요가 확실하게 확인된 군용 수요가 명확한 이 위성 파이프라인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040년까지 이제 위성 수주 파이프라인이 약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로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점점 더 확대가 되게 되면은요, 이거는 더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과 방산을 떼어낼 수는 없는 분야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이 안에서 탑픽, 오늘장에서 산다면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네, 탑픽으로는 이제 하나시스템 가지고 왔고요. 하나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쪽으로도 최근에 좀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상으로만 봤을 때도 일단 그동안에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아까 군용 위성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시스템은 주요 위성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우주 산업이라는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시스템 상단 어디까지 열고 보세요? 하나시스템은 일단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탑픽으로 하나시스템 이 대표님의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외인가 기관의 순매수 유입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빅4주들의 주가 동향들 다들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 이후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늦게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방산 빅4 중에 이 연간 수주액들, 1분기 수주 기준에서에 대한 총액이 한 21조 2천억 원대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방산 빅4 중에 좀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성과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실적 베이스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15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 금액이 약 690억 원, 기간이 335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이 지금 방산 빅4주 방산주 안에서에 대한 종목 차별들을 안에서 항공우주가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네. 건데 근데 신고가였잖아요. 그럼 네.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같은 방산주에 대한 상승 여력 관점에서 굉장히 좀 덜 반영이 됐었죠. 지난 4월 25일이 6만 1,000원. 이 부분에서 어제 신고가 좀 나오긴 했지만 다소 수주라든가 실적 기반, 1분기 실적 기반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방산 빅4 중에서 가장 좀 더 연락은 좀 남아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5천 원까지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양의 이 수리온 헬기 또는 FA 50기에 관련된 어떤 훈련기 이 부분들이 보다 공급량들이 좀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업사이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단기적인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LG전자 어제 진짜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AI라는 키워드 달면 요즘 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대표님, LG전자 열관리 수혜주로 이야기가 되면서 급등 나왔잖아요. 네. 원재 주가 위치도 그렇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 시점 LG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LG전자는 상방으로 좀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LG전자가 가장 부족했던 게 뭐였느냐라고 본다면은 아마 성장 모멘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LG전자는 좀 뭐 냉장고, 뭐 TV 이런 전통적인 가전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미래 뭐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의 인식은 조금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AI 시대에서 이 전력 효율화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들이 나왔고 이게 인식이 확실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센터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일단 가동을 하는 것도 전력이 많이 들지만 특히나 이 발열을 잡는 데에도 열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전력을 좀 효율화하는 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LG전자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30에서 40%대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LG전자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면서 상방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담궈서 이제 전력을 식히는 그런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고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LG전자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좀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만년 저평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명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풀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LG전자 좀 비중 확대도 괜찮겠어요?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그동안에 좀 많이 빠진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들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아가는 관점에서 LG전자 괜찮다 말씀 전해주셨고요. 변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냉난방 공조라는 키워드가 또 간밤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 레녹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네. 소식. 사실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HBM 반도체
퀄 테스트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노이즈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조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이 AI 칩과는 조금 더 다른 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가전의 확장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여기 관련된 공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여기 관련된 협업 내지는 판매량들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뭐 HBM 이슈가 좀 더 해결돼야 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사실 해당 영향이 좀 그렇게 크게 좀 하기에는 좀 다소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체 지금 근본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퀄 테스트 관련해서 그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반도체주들도 뭐 삼성전자일 것이냐 좀 시원하게 좀 갈 것도 같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풀려가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로봇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변 대표님. 로봇주 이제 좀 꿈틀꿈틀 올라가는 모양새고 어제는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주 지금 담아볼 때인지 궁금한데요. 약간은 조금 이 자리가 사실 완전하게 로봇주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차별화 관점에서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CS2024에서 이 많은 대기업들의 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좀 발표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이보 로보틱스, 뭐 LG 전자의 경우는 로보라든가 로보스타를 좀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좀 했고 이후에는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좀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투자를 현재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 여기서 SK가 사실 유일로보틱스의 이 일부 투자를 통해서 로봇 사업의 전략을 좀 확인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어떤 기술 모멘텀이라든가 기술 고도 관점에 대한 단기적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좀 생성돼야 되는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로봇 사업에 관련된 투자 전략들 여기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들이 선행되고 있고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전체를 보지 말고 기술이 좀 더 특화되어 있거나 기술 고도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기업들 내지는 부품의 국산화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차별화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로봇주 뭐 괜찮은 종목도 있으나 차별화적인 접근에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앞두고 오늘 어떤 전략이 맞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표님? 네, 일단은 또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PC 지표도 최근에 좀 물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조금 관망세 짙은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AI에서 파생된 뭐 전력이라던가 뭐 원전이라던가 이런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슈가 나오는 그런 테마들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테마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좀 관망세에 같이 좀 묻어가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는 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원전이라던가 전력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오늘도 좀 오전장에는 좀 테마주들이 보통 요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오전장에는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오후장에는 이제 좀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핫하게 흘러가는 쪽으로 좀 주목도를 키워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말씀 주셨고요. 변 대표님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뭐 주도주의 수급 정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개별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개별 이슈라든가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안에서에 대한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의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우리가 지금 아스코 2024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사실 HLB의 FDA 승인 실패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배경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 이벤트, 여기 관련돼서는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결과 내지는 중간값에 대한 유효성들이 입증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라든가 지금 뭐 전일장 XAI의 대규모 투자 유치 이 부분에 관련된 성과 부분이 AI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낙수 효과로 AI 반도체 부분의 일부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만 유효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조정폭이 큰 이 대형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대형주는 좀 지금 눌렸을 때 사자라는 네. 관점에서 그리고 테마성이 짙은 쪽으로는 단기적인 대응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